안녕하세요.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 중학교 영어교사 박종자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 교직 경력 35년이 됐는데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이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정말 알리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칠보중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칠보중학교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020년 2월달까지 근무하는 과정에서 제가 겪은 기가 막힌 일을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어떻게 당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그 13명의 3학년 학생들을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담임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민원이 생겼다거나, 부딪힘이 생겼다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반에서 그 제일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총학생회장인 학생을 이용해서, 자, 이 모 교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자, 활동 문자인데요. 자, 누구야? 애들한테 재판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협박당한다고 그래서 팩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거짓말로. 자, 저는 그 학생하고 아무 사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학생한테 재판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아니, 재판이라는 말은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협박당한다고 하라. 저는 이 학생하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인을 학생들한테 거짓 민원서에 사인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는 이 학생을 이용하는 것이 언제였냐면 2018년 2월 7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2년이 지난 뒤에 2년이 지나서 이 학생이 이미 졸업을 했죠. 자,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졸업생들을 마치 자기 수하에 부하처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계속 시키면서, 자, 보세요. 2020년 1월 28일에 이 학생을 통해서 뭐라 그랬냐? 학생인권센터에서 전화가 올 경우에 저를 방화나 살인 같은 중범죄를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 뒤에 학생이 쓰는 게 뭐냐? 워낙 우리 담임으로서도 상식 밖의 행동을 하셨던 분이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방화나 살인 같은 중범죄를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그런 일을 벌이실 것 같다. 진짜 17년도 하셨던 행동만 보면 우리한테 충분히 해코지할 수 있고 성인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없었다. 근데 이 지시를 내릴 때 당시 학생은 이미 중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다시 말하면 고3으로 올라갈 그런 학생한테 이렇게 저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저를 갖다가 괴롭히기 위해서, 신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증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그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그냥 가정 환경이 좀 안타깝기도 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장학금도 주고 이 학생의 진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년 후에 그 내 앞에서 방실방실 웃던 그 학생이 제 뒤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있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이게 지금 인간으로서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너무 억울한 게 뭐냐면, 너무 억울하다기보다도 제가 왜 이거를 말하려고 하냐면 이게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어서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선생님 웃으면서 대하게 만들고 뒤에서는 선생님한테 뒤통수 치게 만드는 거. 이게 지금 교사가 학생을 시켜서 해야 될 일인가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학생이 저한테 써줬습니다. 써줬는데 뭐냐면 당시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2017년도예요. 2017년도 11월인데 자, 학생인권센터에 신고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 학생한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실제로 학생인권센터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카카오 2년 후에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카카오톡 메시지 봤을 때도 알 수 있지만 전부 학생 2년 후에 또 다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저를 신고하면서 만약에 전북학생인권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이렇게 아까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예를 들면 방화나 살인 같은 중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말하라고 이 학생을 통해서 시킨 거예요. 이 학생이 뭐라고 그러냐, 여기 적혀있는 내용은 왜곡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상식 밖의 행동을 하셨던 분, 방화나 살인 같은 중범죄를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그런 일을 벌이실 것 같아서 내용은 공포감에 의해서 작성된 사실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사는 학생을 사주시켜서 동료 교사를 있지도 않은 사실로 신고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민원서에 보면 제가 아주 악마 같은 교사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 학생이 쓴 사실 확인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자 선생님께서는 제게 여러 장학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감사한 분이나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당시에 알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학생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 생색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에 봤을 때 알 수 있듯 전북 학생인권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이야기할 내용을 그때 모 선생님께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은 이거예요. 학생의 방화나 살인 같은 중범죄를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그런 일을 벌일 것 같다. 그런데 이 학생은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뒤에도 이 학생을 통해서 이런 일을 시키고 있어요. 선생님을 잘못하지 않은 선생님을 갖다가 음해하는 걸 신고하도록. 그리고 센터에 학생 인권센터에 제출된 서명지는 자의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즉 자기 스스로 쓴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의 강요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며, 적혀있는 내용은 왜곡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상식 밖의 행동을 하셨던 분, 방화나 살인 같은 중범죄를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그런 일을 벌이실 것 같아의 내용은 공포감에 의해서 작성된 사실과는 다른 거짓된 내용을 밝힙니다. 자, 이렇게 밝혔어요. 당시 박경자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일선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교사를, 더구나 동료 교사를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기에 의한 건지 질투에 의한 건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음해를 하는 게 말이나 되는 건지, 자, 카톡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동료 교사를 교사 인격을 스스럼없이 비하를 합니다. 자, 학생과 하는 대화를 한번 보시면, 누구야? 아까 말한 통화하고 쌤한테 바로 전화해라. ET는 인간 되기 힘들겠다. 자, ET가 뭐냐? 잉글리시 티처를 줄임말이에요. ET. 어떻게 학생과 대화를 하면서 그 선생님은 인간 되기 힘들겠다. 이게 교사가 해야 될 말은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18년 2월 8일 한번 보실래요? 자, 쌤 졸업할 동안 가르쳐 주시니까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애들 이름 적어주면 받고 교육청에 올려주고 연락을. 자, 이 카톡에서도 보면 학생을 시켜서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사직을 했잖아요. 자, 그랬더니 이분 뭐라고 하시냐면, 이름 받은 것은 너만 가지고 있어라. 내가 쌤이 연락하고 가지러 갈게. 자, 이렇게 중학교 학생들 인격체가 완성되지도 않은 제자를 사주를 해서 동료 교사를 신고를 하게 하는 게, 이게 과연 교육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이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 교사의 특징은 학생들 세뇌시키고 가스라이팅 시키는 게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우리 교사들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실제로 이거는 이제 썼는데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톡은 실제로 저를 음해한 교사하고 그 사주를 가진 학생의 카톡 문자입니다.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뭐 선생님이 그런다고 하더라. 저는 이제 몰랐는데 그 당시에는 왜 아이들이 저한테 적개심을 가지는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야 니네 선생님이 그러는데 뭐 한다고 하더라. 야 박종자 선생님이 그러는데 뭐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애들한테 계속해서 세뇌시키고 가스라이팅을 줍니다. 중학교 3학년 담임을 한 선생님을 이렇게 거짓으로 교육청에다가 신고하고 이렇게 사주를 하는 이 선생님이 과연 교식에 있으셔야 되는 분이신지 저는 그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니 서명을 받았으면 이 학생이 신고를 하고 싶으면 이 학생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명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서류는 누구에게 하냐면 이 선생님한테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기도하는 게 뭐냐, 이 가짜 민원 서류를 2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2년 후에 저를 학생 인권센터 신고하면서 옛날 학생들도 이랬다 하면서 이걸 증거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가짜 증거를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진짜 증거라고 하면서 또 학생 인권센터에 또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는 거죠. 얘가 받는지 안 받는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묻고 또 물어요. 정읍시에 나가 없어. 7명 받았다. 고맙다. 네. 자, 잘 펴서 사진 좀 잘 찍어서 보내주라. 자, 가짜 민원 문서에 애들한테 7명 사인하도록 하고, 고맙다. 그리고 내가 받으러 간다. 자기가 본인이 가져갔습니다.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왜 가져갑니까, 그거를? 신고를 하고 싶으면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동료 가사를 음해를 할 수 있는 건지. 자, 그리고, 자, 이 학생이 하는 말, 쌤, 내일 모레 박종자하고, 선생님 아닙니다, 이제. 박종자하고 그 급식 아주머니하고 베트남에 여행 간다는데 들으셨어요? 여기 계시는 분은 저희 학교 작아서 급식, 배식을 하시는 분이 학교 오시는데, 저 이분하고 베트남 여행 간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학교를 못 다니는 것이 한스럽다고, 특히 영어를 못 배운 것이 한스럽다고 그래서 제가 급식 시간 끝나면, 급식 배식이 끝나면, 혼자 남아서 30분 동안 이분을 매일매일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영어를 즐겁게 하셨는데 그 영어를 가지고 베트남 가서 잘 쓰시겠다 그래서 즐겁게 갔다 오시라고. 그런데 저는 이분이랑 얘기를 한 것은 그 급식실에서만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도 없었어요. 학생들 다 내보내고 그 넓은 급식실에서 그분하고 저하고 영어 제가 매일매일 30분씩 가르쳐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베트남에 간다는 얘기 들었느냐. 미쳤구나. 우리가 급식소에서 하는 얘기, 우리가 급식소에서 하는 얘기 하지 말라고 누가 그러더라. 아줌마하고 친하다. 지금 이게 교사가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갈라치기잖아요? 네? 완전히 네 편, 내 편. 우리가 아이들을 왜 가르치는데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어려운 일 극복하면서 일하라고 가르치는 거지, 저희가 네 편, 내 편 만들려고 저희 불가능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아무 죄 없는 선생님을 완전히 우리가 급식소에서 하는 얘기 하지 말라고 누가 그러더라. 아줌마하고 친하다. 네, 이 선생님 계실 때 학생들은 이 선생님 말만 듣습니다. 그냥 이 선생님이 사회과 선생님이셨는데 애들이 아침에 학교 오면 전교생이 사회과실에 갑니다. 전교생 20 몇 명밖에 안 되니까요. 사회과실에 가요. 쉬는 시간에 가면 또 사회과실에 갑니다. 점심시간 끝나면 또 사회과실에 갑니다. 문 잠궈놓고 자기네들이 뭘 해요? 그러면서 아무하고도 다른 선생님하고 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있었던 일 비밀이에요. 심지어는 부모님들께도 이게 비밀입니다. 이거는 제가 느꼈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건 무슨 뭐 종교, 교주의 지휘하에 움직이는 아이들 같았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공문. 학교에 온 공문을 보내주면서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도록 학생을 사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교사들 간에 있는 공문이고 교사들끼리 공유하는 공문인데 공문을 사진으로 보내주면서 야,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라. 자, 아니요? 통화했니? 아니요? 아직요. 할 일 있어도 내일 모레쯤 하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담당자가 알아서 애들한테 얘기하고 하는 건데 애들한테 거짓말로 아이들을 현혹시켜요.
예를 들면 뭐 이것은 뭐뭐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다, 박근혜 선생님은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담당 선생님한테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요? 하고 교사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살짝 보고 있다가 이렇게 공문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했는데 박근혜 선생님 뭐 안 했잖아. 가서 따져라.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하면 내일 모레쯤 하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뭔가로 따졌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진로를 저희 학교가 정읍시 교육청에서 학교당 3명씩 진로 광주로 가는 것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그건 한 1인당 한 7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는 거였는데 제가 장학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 어렵다. 어려우니까 우리는 3명 말고 좀 더 다니시다. 그래서 제가 그때 7명을 보냈습니다. 원래 3명을 보내야 되는데 장학사님한테 부탁해서 7명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7명이 여름방학 때 갔다 왔어요. 왔는데 2학기 때 이걸 추수지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추수지도는 뭐냐면 7명 갔다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이 그때 어떤 교육을 받았는데 얼마나 만큼 흡수가 있었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래서 수수 교육을 하는데 그 7명을 대상으로 너희들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확대해서 그랬냐. 모든 학생들한테 다 알려줘야 되는데 박준호 선생님이 안 알려줘요. 그래서 이 학생이 저한테 따지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추수지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7명만 해당생이 있고 네 해당생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해주고 싶은 건 이게 지금 이 선생님 현재 전부 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중학교 박사십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고 걱정스럽고 우려가 되는 점은 뭐냐면 이 선생님한테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게 가장 걱정이 되고 이 선생님은 우리는 학생을 가르칠 때 선한 영향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 보면 다 악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아직도 근무 중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하지만 이렇게 당한 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2탄, 3탄 계속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보신다 그러면 제가 이분에 대한 이런 증거자료를 다 냈어요. 그러면서 전라북도 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에게 이 교사에 대한 징계 요청을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제가 정말 1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시고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는데? 나는 교사로서 있잖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최선을 다했어. 한번 생각해봐. 강당에 모였을 때 너희들 막 떠들잖아. 떠드는데 체육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해. 조용히 안 하잖아. 근데 내가 마이크 잡고 질부죠? 딱 2마디만 해도 너희들 조용히 했어. 니들이 그렇게 나를 따라준 건 내가 교사로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너희들 앞에 달콤한 사탕을 준다고 해서 그걸 믿으면 안 되지. 너희들한테 진심으로 너희들 위한 선생님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가르친 학생들을 졸업한 지 1년, 2년이 됐는데도 계속 가스라이팅 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너희들 수단으로 쓰는 거 이제 그 가스라이팅에서 이제 그만 빠져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전화번호 010-7289-6494야. 혹시 너희들이 만약에 나하고 연락을 하고 싶다,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라도 전화 줬으면 좋겠어.